한동훈 대표 가족이 그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냐 안 썼냐를 두고요. 이게 꽤 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2주가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 선고 날에도 그 갈등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공개적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저희가 두 사람의 공방을 길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길래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고 이야기해요?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원 게시판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단지 한동훈 대표라는 이름은 우리 당 대표이고 간단하게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자문에서 했지만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우리 최고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나중에 비공개 때 또 설명을 드렸으면 추가해 주십시오. 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한 대표 표정도 어둡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 때 한다고 했는데 다 카메라를 앞에 다 찍혔어요. 그 이현정 의원님. 이 내용 여부가 뭐 누가 말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 이걸 떠나서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가 이제 본질은 개파할 때 아니냐. 친윤 친한이 이제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선고가 있는 날 예. 오전에 저렇게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어떤 다툼을 할 정도로 지금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소위 친윤계와 어떤 친한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용산과 일부 친윤들의 한동훈 대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몰아내기 뭐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끊임없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총선 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나가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한 거라든지 그 이후에 백서 문제라든지 또 뭐 입심 논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에 63% 당선되면서 조금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난번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면담에서 드러났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얽히고 그 전면에 결국은 친윤계 지금 최고위원들이 앞장서고 있고 그 어떤 근거가 결국 당원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린 거 이거 문제를 고리로 해서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김민전 최고위원이 사실 이 오늘 보면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오늘 전원 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선거 관련된 언급들을 쭉 해왔는데 혼자만 또 이렇게 공세를 한 걸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딴 거는 상관없고 결국 내부 투쟁만 저렇게 전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민균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저 팔동훈이라는 게요. 한동훈 대표의 이름으로 8명이 뭔가 그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비방글을 썼던 거 아니냐. 왜 우리는 최고위원들은 이걸 공유해줘야 되는데 왜 보는지 얘기했는데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표 사퇴를 당이 고발한다는데 근거가 뭐냐. 기사 보고 그랬다. 그 기사 제시해봐라. 기사 찾으면 보내고 찾지 못하고 만약에 사실관계 못한 거라면 내가 사과하겠다.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충돌한 부분이 이거고요. 다음함을 보겠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 아니 팩트체크도 안 하고 얘기하냐. 기사 보고 문제 제기한 거 아닌가. 신동욱 원내대변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조직부총장이 뭐라고 하냐. 내가 그런 얘기도 못하냐.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뭐 사실은 공개된 자리에서도 사실 제대로 충돌했기 때문에 비공개 자리에서는 조직부총장과 원내대변인끼리 맞붙은 모양새가 됐어요. 근데 저게 팩트 체크를 안 했으면 그건 또 별도로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닌데 예. 아마 이제 그걸 끌고 들어와 가지고 연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팩트 체크 안 된 게 여기서 본류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걸 계파 갈등의 시각으로 보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고 예. 왜냐하면 지금 당내 게시판에 익명이지만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한 그 부분은 또 고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용된 문제는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도 도용되는지 여부만 비공개로 밝히면 돼요. 예. 지도부에다가 사무총장이 조사해가지고 이게 도용된 게 아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도용이라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한 대표 가족이 그 글을 썼냐 안 썼냐만 밝혀주면 그렇죠. 되는 일이다. 본인들의 그 아이디가 실제로 예. 본인들이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본인 몰래 갖다 쓴 것인지 이거는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도용한 것이다. 도용한 사람들이 글을 썼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거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사무총장 입장에서 그건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 문제는 지도부 내에서 알아서 조용히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계파 논쟁인 것처럼 어찌 보면 뭐 우리 여야 진영 논리처럼 또 이렇게 해서 본질에 대한 그 당원들을 또 나뉘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가나 개인적으로 보면 비공개 회의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무총장이 보고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보고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한 정치적 평가, 그다음 불거지는 평가에 대한 간극 이런 것들은 이거 계파 시각 아니냐라고 저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요구하고 또 거부하고 하는 것을 계파 갈등의 단초로 보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은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냐 안 썼냐 1단계가 어느 정도 진위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2단계, 3단계, 4단계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계파 갈등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 그동안 가족이 연루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던 한동훈 대표인데 오늘 작심한 듯이 백브리핑 그러니까 저 비공개 자리에서 설전이 있었던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었어요. 소위 익십 논란도 그랬고 왜냐하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누가 저답지 않다고 그러길래 저는 계속 이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김민정 의원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인데다가 찾지도 못하는 보도를 가지고 언론에 공개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저를 공격하기 위한 이슈를 띄우기잖아요. 한 대표가 그 최근 들어서 가장 길게 기자들 앞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 왜 가족인 거 안 밝히냐 했더니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작성자를 왜 색출하냐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다. 다음 화면 볼까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동훈 대표는요 여기 보시는 그대로 최진봉 교수님 본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도 맞고 앞에 부분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친윤 그룹으로 대변되는 분들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근데 그 단초를 또 한동훈 대표가 제공을 했어요. 빌미를 준 것도 그렇죠. 한동훈 대표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말씀은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말 안 하고 있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미 친윤계나 뭐 모든 친윤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친윤계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럼 이 문제를 뭔가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공격은 더 커질 겁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이 정말 적은지 안 적은지 지금 몰라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계속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당에 도움이 되냐고요, 그러면.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그럼 과연 당 전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 정말로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는 심지어 뭐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썼다고 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범죄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뭐 개인이 자유로 올리는 거니까 나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궁금증은 결국 어떻게 생기냐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한동훈 대표나 가족들이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의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친윤계에서는 더 강하게 공격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 한동훈 대표가 과연 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이나 아니면 당을 장악하는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고 빨리 해야 된다.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한동훈 대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